퓨마는 예전만큼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용인하고 서로를 알고 있습니다. 2008년 봄, 야생동물 생물학자 크리스티안 사우세도는 칠레 파타고니아의 한 능선에 몸을 낮춘 채 몇 달 동안 수집한 카메라 트랩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래로 펼쳐진 차카부코 계곡은 거의 한 세기에 걸친 산업적 양 목축으로 토양에서 생명이 지워진 광활하고 황폐한 풍경이었습니다. 토착풀은 듬성듬성 남아 있었고 경사면은 표토를 잃었으며 많은 지역은 흙이라기보다 자갈에 가까울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모든 생태학적 기준으로 보면 이 계곡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4만 에이커가 넘는 지역에 설치된 6개의 카메라 지점에서 사우세도의 팀은 믿기 어려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퓨마 6개체였습니다. 그들은 방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보존 프로그램도 그들을 그곳에 데려다 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돌아온 것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여러 세대 동안 서식하지 않던 곳으로. 사우세도는 이 순간을 생태계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떠올린 것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벌어진 일은 단순히 예상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생태 모델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은 계곡을 되살린 힘은 풀이 아니었고 비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퓨마가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뼈, 사체, 먹다 남은 잔해들이 계곡 곳곳에 흩어졌고 그 흔적들이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 가장 복잡한 생태 복원 과정 중 하나를 촉발시켰습니다. 무엇이 사라졌을까? 칠레 아이센 지역에 위치한 차카부코 계곡은 한때 번성하던 고산, 건조 초원 생태계였다.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전 수만 마리의 관악구, 라마의 야생 친척가 파타고니아 전역을 누비며 풀을 뜯고 그 과정에서 땅의 모습을 만들어갔다. 이들은 뿌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토종 풀을 먹었고 배설물을 통해 씨앗을 퍼뜨렸으며 생태계 안에서 생을 맞춰 토양으로 영양분을 되돌려 주었다. 그 위 하늘에는 날개 길이가 거의 10피트에 달하는 지구에서 가장 큰 비행조류 중 하나인 안데스 콘도르가 활공하고 있었다. 아래에서는 여우, 딱정벌레, 그리고 수많은 청소동물들이 사체에 의존해 살아갔다. 그리고 이 모든 생태계의 정점에는 퓨마가 있었다. 100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퓨마와 관악코는 함께 진화해왔다. 포식자들은 무리를 계속 이동하게 만들어 과도한 방목을 막았다. 그리고 퓨마가 사냥에 성공해도 그 먹이를 전부 소비하는 일은 드물었다. 남겨진 것은 또 다른 생명들의 먹이가 되었다. 하지만 1800년대 후반 모든 것이 바뀌었다. 유럽에서 온 목장주들이 도착해 광대한 땅에 울타리를 치고 수만 마리의 양을 들여왔다. 20세기 초가 되자 루카스 브리지스가 설립한 차카부코 에스탄시아에는 매년 약 2만 5천 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었다. 이 땅은 그런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 아니었다. 양들은 한 곳에 머물렀다. 그들은 과도하게 풀을 뜯고 토양을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뿌리 시스템을 파괴했다. 관악코는 경쟁자로 여겨져 사냥당했고 퓨마는 위협으로 간주되어 제거되었다. 포식자가 사라지자 생태계의 균형은 무너졌다. 콘도르는 사라졌다. 여우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딱정벌레들은 서식지를 잃었다. 2004년이 되자 계곡은 거의 침묵에 잠겼다. 다시 세우기로 한 결정. 1995년 환경보호활동가 더글러스 톰킨스와 크리스틴 맥디빗 톰킨스는 이 무너진 풍경 속에서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 가능성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단체인 콘세르바시온 파타고니카를 통해 2004년에 7만 2천 헥타르 규모의 이 토지를 매입했다. 그들의 계획은 이론적으로는 단순했지만 실행은 혹독했다. 가축을 제거한다. 울타리를 없앤다. 토종 풀을 복원한다. 포식자를 죽이는 일을 멈춘다. 그리고 기다린다. 문제는 단순히 생태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의 문제이기도 했다. 지역 목축 공동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 땅에서 생계를 이어왔다. 이곳을 국립공원으로 바꾼다는 생각은 그들에게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일처럼 느껴졌다. 사우세도는 야생동물을 되살리면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수년 동안 목장주들과 함께 일하며 생태학적 과학과 경제적 현실 사이에 간극을 좁혔다. 왜냐하면 과학자에게 퓨마는 균형을 의미하지만 목장주에게 그것은 곧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풍경을 다시 세우다. 물리적인 복원은 즉시 시작되었다. 가축들은 점차 제거되었고 생태계를 조각내던 거의 600km에 달하는 울타리가 철거되었다. 토종풀, 특히 코이로는 사람의 손과 헬리콥터를 통해 다시 파종되었다.
2008년이 되자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지원을 받은 공식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퓨마와 관악코를 정밀하게 추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계곡이 여전히 텅 빈 듯 느껴졌다. 관악코 개체수는 수백 마리에 불과했다. 하지만 곧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생태계가 깨어났을 때 첫 번째 이상, 징후는 퓨마 데이터에서 나타났다. 퓨마는 보통 단독으로 생활하는 동물이다. 그러나 차카부코에서는 연구자들이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다. 여러 성체가 하나의 사냥감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존재를 용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먹이가 너무 많았던 것이다. 관악코의 수가 증가하면서 퓨마의 행동도 달라졌다. 이 계곡은 단순히 회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식자의 역학 구조 자체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었다. 한편 관악코 개체수는 급증해 수백 마리에서 2018년 이 지역이 공식적으로 파타고니아 국립공원의 일부가 되었을 때에는 3,000마리를 넘어섰다. 단 15년 만에 10배 증가였다. 하지만 진짜 발견은 단순한 개체수가 아니었다. 사냥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었다. 사체가 가진 숨겨진 힘. 퓨마는 자신이 사냥한 먹이를 전부 먹지 않는다. 관악코 한 마리는 90kg이 넘을 수 있다. 퓨마 한 마리가 일부만 먹고 자리를 떠나면 영양분이 풍부한 사체가 남게 된다. 이런 행동이 규모를 이루면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마크 엘브로크가 이끈 연구에 따르면 파타고니아의 퓨마는 100제곱킬로미터당 매달 232kg의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청소동물들에게 제공한다. 이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늑대들이 제공하는 사체보다 3배가 넘는 양이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콘도르였다. 연구에 따르면 그들이 먹는 사체의 85%가 퓨마의 사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퓨마가 없다면 콘도르는 주요 먹이원을 잃게 된다. 하지만 그 영향은 훨씬 더 깊었다. 각 사체 지점마다 연구자들은 39종의 새와 포유류가 먹이를 나누는 모습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구상에서 알려진 어떤 청소동물 시스템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확장되었다. 하나의 사체에는 200종이 넘는 딱정벌레가 모여들었고 단순히 먹이뿐만 아니라 번식과 은신처로도 활용했다. 이 곤충들은 또 다른 생물들을 지탱하며 하나의 미시 생태계를 형성했다. 과학자들이 그저 남은 찌꺼기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었던 것이다. 모든 것을 바꾼 발견. 그리고 마침내 돌파구가 찾아왔다. 2023년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연구진이 퓨마의 사냥 지점 65곳에서 토양을 분석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사체 아래의 질소 수치는 주변 지역보다 훨씬 높았다. 그곳에서 자라는 식물은 더 풍부하고 더 빽빽하며 영양가도 더 높았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순환을 만들어냈다. 관악코는 더 나은 먹이를 찾아 이 영양이 풍부한 지역을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과거에 퓨마가 사냥했던 바로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포식자는 단순히 먹이를 사냥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풍경 자체를 설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각각의 퓨마는 일생 동안 수백 개의 영양 하스밭을 만들어낸다. 이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유기물의 양은 연간 수만 킬로그램에 달한다. 이 순환은 스스로 유지된다. 퓨마가 사냥한다. 관악코가 죽는다. 청소동물이 먹는다. 영양분이 토양으로 스며든다. 식물은 더 풍성하게 자란다. 관악코가 돌아온다. 그리고 퓨마는 다시 사냥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의 체계가 조용하고도 정교하게 사체 하나하나를 통해 스스로를 다시 세우고 있는 것이다. 회복이 치러야 할 인간적인 대가.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생태계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파타고니아의 많은 목장주들에게 퓨마 개체수의 증가는 곧 손실의 증가를 의미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불법적인 퓨마 사냥이 이루어지는데 이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다. 톰킨스 재단은 보건과 지역 사회 프로그램에 1억 7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이전의 목장 노동자들은 공원 관리인으로 재교육을 받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되었다. 하지만 복원된 생태계가 사라진 생계를 자동으로 대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보존의 핵심에 있는 긴장이다. 자연은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회복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리고 그 대가는 누군가가 감당해야 한다. 계곡이 드러내는 것. 오늘날 해질녘 차카부코 계곡 위 능선에 서 있으면 하늘을 선회하는 콘도르를 볼 수 있다. 자세히 바라보면 그들은 풀밭의 한 지점을 향해 내려온다. 그 아래 어딘가에서
퓨마가 사냥에 성공한 것이다. 그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연쇄 반응이 시작된다. 영양분이 토양으로 돌아가고 생명이 땅 아래에서부터 다시 쌓여 올라온다. 사우세도가 2008년에 그 6마리의 퓨마를 처음 보았을 때 계곡은 여전히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단순한 먹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생태계 자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다시 만들어냈다. 인간의 엔지니어처럼이 아니라 자연이 늘 그래왔듯이 천천히.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진짜 질문. 이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에는 분명하게 답해준다. 그렇다. 자연은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는가?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질 때 단순한 공백만 남는 것이 아니다. 그 존재는 생태계 전체를 함께 끌고 사라진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간만으로는 부족하다. 오랫동안 조용히 그것을 지탱해 온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